관종, 민폐, 악마 등으로 불리는 존이 소말리가 현재 한국에서 엄청난 민폐짓을 하고 다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기행까지 벌이고 있어 보다 못한 한국인들이 이런 소말리에 참교육을 한 것으로 한국이 떠들썩합니다. 그래도 소말리에게 물리적으로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좋든 싫든 일은 벌어졌고 물론 소말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행을 그만두지도 않겠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사적 제재가 일본 언론에서도 다뤄졌는데 이 기사를 본 한 일본인 소녀가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나코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책과 글 속에 파묻혀 작업을 하다 보니 사건 사고에 무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소말리라는 사람이 시민들의 손에 정의의 주먹을 맞고 제압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뉴스 화면을 보는 내내 머릿속엔 몇 달 전 그 끔찍했던 사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어둠이 다시 제 앞에 들이오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 붐비는 거리 한복판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혼자 걸어가던 저에게 한 외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묻는 사람이려니 혹은 관광객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어딘가 불쾌하고 의도가 분명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불쑥 다가와 말을 걸더니 곧바로 너무 예뻐서 찍고 싶다라는 이상한 말을 던지며 거침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불편해져서 죄송하지만 싫습니다라고 거절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이미 카메라를 꺼내 들고 있었죠. 두려움과 당혹감이 밀려왔지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는 사이 그는 이미 저의 얼굴을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저는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피하며 오히려 더 집요하게 카메라를 제 앞에 들이대었고 마치 그의 소나귀에 사로잡힌 기분이 들 정도로 제가 무력해졌습니다. 겁에 질려 도와주세요. 라고 주변에 소리쳐 보았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고개를 돌리며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한두 명은 눈길을 주는 듯 했지만 누구도 저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층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고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무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이 들었고 온 힘을 다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뒤돌아보지도 않으려 했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뒤를 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그가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만 같았어요. 더욱이 사람들 속에서 혼자 이렇게 공포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높여 제 집이 있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집 문 앞에 다다라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그가 가까이서 웃음을 짓는 얼굴이 스쳐갔고 가슴 속 두려움이 고조되었습니다. 겨우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지만 그날 밤 내내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창문과 커튼을 꼭 닫고서야 비로소 잠시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혹시 그가 집 앞에 다시 찾아올까봐 숨죽이며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를 통해 그의 악행이 보도되면서 그 남자가 바로 소말리라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의 두려움과 혼란이 다시 한번 저를 엄습해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소말리에 대한 뉴스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일본 곳곳에서 점점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며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에서 시작한 그의 행위가
이제는 폭언과 인종차별적 발언, 그리고 음란물을 대중 앞에서 재생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접한 뉴스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말리는 일본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어디 있는지 알아?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니 이어서 우리는 과거에 너희를 파괴했다. 다시 한번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다라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신께 맹세컨대 우리가 그때처럼 너희에게 또다시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거야라고 일본인 승객들을 위협한 그의 말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일본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소말리가 이런 언행을 지하철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하며 즐기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도 그는 오히려 반응이 없는 다른 승객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그것도 지하철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일본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그 소식을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한 남성이 소말리에게 다가갔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남성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말리에게 그 사람을 좀 내버려 두세요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황한 소말리는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고 그는 당당하게 나는 텍사스 출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문득 이때도 한국인이었네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스쳤습니다. 언제나 타인을 돕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모습, 그 용기 있는 대응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이 남성에게조차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 출신이면 가만히 있어라며 한국 전쟁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우리 미국이 당신의 나라에 해준 일을 잊었냐? 라고 도발을 이어갔지만 그 한국계 남성은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맞받아쳤죠. 이 모든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와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며 그 한국계 남성의 용감한 모습에 경외심을 느끼는 동시에 또 한 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문제 행각은 지하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도 소말리는 원자폭탄을 언급하는 도발적인 가사가 담긴 음악을 크게 틀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다른 방문객들을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던지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음란물을 재생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가족 단위 방문객들조차 불안감을 느껴 장소를 피해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한층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겪었던 악몽이 현실 속에서 다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말리가 이런 악행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은 그를 일시적으로 기소했다가 결국 풀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말뿐이었죠.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의 행동 특성상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증거를 남기기는 매우 어려웠고 결국 그는 다시 거리로 풀려나 비슷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웠던 점은 경찰이 소말리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소말리는 영어로 대답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지만 일본 경찰은 영어로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의 행동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충분한 증거 확보 없이 그를 풀어주고 말았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은 무시된 채 소말리는 마치 제재 없이 일본을 돌아다니며 또다시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도 소말리 같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걸까? 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소말리가 또다시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을 벌이다가 시민들에게 제압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는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입을 맞추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죠. 또한 한 편의점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다른 손님들과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멈추라고 말리는 직원에게는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내에서 더욱 난동을 부렸다고 하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하고 불안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컵라면에 물을 받아서는 테이블에 일부러 물을 쏟고 먹고 있던 면발을 이리저리 던지며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거친 말투로 반응하며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한국에서는 소말리의 이런 행동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움과 감동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소말리는 일본에서처럼 거리에서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한국 시민들은 이를 참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불경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물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은 그의 행태 중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말리는 그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민들에게 정의의 주먹을 맞게 된 것이죠. 지난 24일 밤 그는 일행과 함께 서울의 한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일행은 왜 그러느냐며 소리쳤지만 그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말리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말리와 일행은 그 남성을 따라가며 왜 도망가느냐고 외쳤지만 그 남성은 자신의 길을 조용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에 퍼지며 빠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한국인 유튜버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소말리를 발견하고 그를 따라가며 야, 소말리 어디가? 라고 물었습니다. 소말리가 손대지 마라고 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도로 근처에서 소말리는 다시금 주먹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모자가 벗겨지고 충격을 받은 그의 모습은 영상 속에 그대로 담겼으며 그에게 주먹을 날린 유튜버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며 한국에서 소말리처럼 하는 애들 진짜 처리할 거니까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며 경고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뉴스와 영상을 통해 보면서 저는 감동과 함께 한국 시민들의 정의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한국 시민들은 소말리의 악행을 두고 보지 않았고 직접 나서서 그의 행동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본에서 누구도 저를 돕지 않았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정의로운 대응이 제 마음속 깊이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온라인 댓글을 보니 소말리가 먼저 행패를 부렸으니 보호할 필요 없다. 속이 시원하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피해자와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민족성에서 나오는 용기와 정의감이 댓글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례와 악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연대감이 깊이 배어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 같은 태도는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그때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땅과 소중한 가치들을 외세로부터 지켜내려 했던 굳은 의지와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한국 사회에는 정의를 향한 강한 도덕적 기준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을 현재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지키려는 민족성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도덕은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로 여겨집니다. 불의가 눈앞에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거리에서나 일상 속에서나 부당한 일을 목격할 때마다 묵과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공동체와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이토록 굳건한 정의감으로 타인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제가 속한 사회와는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그 사건을 겪었을 때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소말리가 저에게 무례한 언행을 쏟아내고 허락 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거나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고 몇몇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는 눈빛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 상황이 제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 안에서는 점점 불안감이 커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느낌이 들어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 사회가 가진 무관심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저 혼자 공포에 떨며 버텨야 했고 그로 인해 느낀 무력감과 고립감은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더군요. 한국에서는 소말리 같은 사람의 악행을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제지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직접 나서서 돕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그 상황을 겪었다면 저는 그렇게 큰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깊은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긴장하게 되고 낯선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조금이라도 불쾌한 상황이 생기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지려. 밤이나 혼잡한 거리에서의 불안감은 더 깊어지고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제게 자연스럽게 배어들었습니다. 한때는 일상적인 외출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집을 나서기 전 2번, 3번 생각하고 가급적 혼자 다니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저는 여전히 그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라우마에 묶인 채 조심스럽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소말리가 제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소말리의 악행을 막아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놀라웠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를 제압한 시민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이나 벌금이 생길까 걱정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돕고자 나서는 모습은 제게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어요. 그 소식을 접한 순간 저의 고통을 그 누구도 막아주지 않았던 일본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르며 그때 저 역시 주위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면 제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이의 고통과 위협을 모두가 함께 나누며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지가 깊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토록 정의롭고 연대감 있는 사회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제 안에는 다시금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사회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있다면 어쩌면 나 역시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말리의 행동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져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는 한국과 일본 외에도 이스라엘과 태국에서조차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을 이어오며 여러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현지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일정을 이어갔다고 하더군요. 벌어진 사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태국에서도 소말리는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언행과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현지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그는 비자가 끝날 때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태국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의 처벌을 피하려는 그의 무책임한 행동은 태국 사람들에게 큰 불쾌감을 남겼고 많은 이들이 그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계속된 그의 무례한 행동들을 보며 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한 나라별 대응 방식을 보며 다시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의 악행을 제지하고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시민들마저도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해 돕고자 하는 연대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방관했죠.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 속에서 저는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보았고 진심으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소말리는 한국에서 일으킨 각종 무리로 인해서 출국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죠.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으니 소말리라는 저 유튜버가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진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인들만의 선진 시민의식이 일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속한 일본 사회도 언젠가 한국처럼 정의롭고 연대감을 갖춘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